자,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동식을 할 건데,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되겠죠. 절대값이 이제 왜 나왔냐라고 물어본다고 치면, 절대값 왜 나왔죠? 거리 때문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많이 구하는데, A 좌표랑 B 좌표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다. 근데 A도 움직이고 B도 움직여. 왔다 갔다 해. 그럼 누가 큰지 모르잖아. 바뀐단 말이야. 얘 왔다 갔다 해. 얘도 막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고 B도 왔다 갔다 해. 그럼 A, B 사이의 점의 거리를 어떻게 하냐? 뺀 다음에 음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절대값을 붙이는 거지. 왜냐면 항상 이게 고정돼 있어. 그럼 당연하겠지만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거 빼주면 돼요. 거리 구할 때. 왜냐면 양수 나오게 하려면. 큰 데다 작은 거 빼면 되는데 이게 막 움직이면은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뭐를 쓴다? 절대값을 쓰는 거죠. 그럼 이제 음수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뭐로 바뀌는 거죠? 양수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A랑 B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A, B 뺀 다음에 절대값이면 돼요. 근데 여기서 B 대신에 이제 뭐를 집어넣으면? B 대신에 뭐를 집어넣으면 0을 집어넣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A라는 절대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울 때 얘를 뭐라고 배우냐면 원점과 A라는 좌표 사이의 거리라고 배우게 돼요. 왜냐면 이게 B가 0인 경우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절대값 A 이렇게 이제 배울 때 그래서 원점과의 거리니까 얘를 어떻게 탈출하죠? 절대값을 보면 하는 게 하나 똑같은데 뭐하죠? 절대값 보면? 그러면 뭐합니까? 절대값을 봤어요. 맨날 똑같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내가 막 지겹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을 텐데 아직까지 세뇌가 되지 않았다. 놀랍다. 머릿속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어서 세뇌가 안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똑같아요. 이 안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눠가지고 양수면 그냥 절대값을 탈출하면 되겠고 이 안이 음수면 마이너스를 가져서 양수로 플러스로 나오게 되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낼 수 있겠죠. 근데 은근히 못 풀어요. 자, 마이너스 A의 절대값이라고 했는데 우리 태연아? A가 음수였어. 얘는 어떻게 됩니까? 탈출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되게 이제 되게 멍청한 얘기 우리가 한단 말이야. 되게 생각보다 되게 쉬운 것도 문자만 나오면 되게 멍청한 대답을 하게 돼요. 우리가 생각보다. 왜? 문자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내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값이 나왔어. 절대값 안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봐. 양수면 그냥 나오는 거야. 바뀜이 없는 거야. 그대로 나오는 거야. 양수면. 음수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자, 이 마이너스 A를 볼게요. 양수냐 음수냐? A가 지금 음수예요. 마이너스 A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요. A가 음수니까 네. 마이너스 A는 양수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한다겠어 효민아? 양수면 그대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라는 거예요. 그대로 나온다고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온다고요. 이거를요 플러스 된다고 그냥 없애요. 별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이 마이너스 A가 지금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나온다니까. 부호 바뀔 필요가 없다니까. 당연하겠지만 양수니까 양수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내면 애들이 막 튀어갈 거예요. 아주 재밌죠. 자, A라는 절대값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A-4라고 줬는데 A가 4보다 작습니다. 태연아, 어떻게 되겠냐? 얘는 마이너스 A. 얘를 딱 보는 거죠. 항상 절대값 안에가 봤더니만 음수다. 음수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이게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그 안에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중요한 거야. 그것만 따지는 거야.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이라는 거죠. 이거는 기본이에요. 절대값에. 은근히 못해요. 계산을 못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이걸 한번 볼게요.
절대값 A라고 할게. 대문자로. 이게 3보다 작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 해석해보면 어떻게 해석되는 거죠? A라는 좌표와 원점과의 거리가 어떻게 된다? 3보다 작다는 거야. 이게 뭐가 된다고요? A라는 좌표와 원점과의 거리가 3보다 작다. 그렇다는 거는 A가 어디 있어야 되냐? 원점을 여기다고 할게요. A는요, 아무리 멀리 가도 3보다는 더 멀리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 3까지 갔어. 오른쪽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3. 3까지 가는 거죠. 여기는 안 돼요. 네. 작아야 되니까. 요거 이상 가면 안 돼요. 네. 왜냐면 이거 이상 가면 거리가 3보다 커지니까. 그럼 좌변으로, 왼쪽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우리 효민아. 마이너스 3까지. 여기까지.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왜냐? 원점과의 거리가 뭐보다 작다겠으니까? 3보다 작다겠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나오게 되면 어떻게 풀어나오게 되냐? 이 절대값을 어떻게 탈출하게 되냐? 이런 절대값 A가 3보다 작다 그러면 이렇게 탈출하게 돼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곱한 거하고 그냥 3한 거랑 그 사이에 A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탈출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세요. 절대값 A가 3보다 작다. 이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야. 이 사이. 그러면 거리가 3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 A가 3보다 작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3부터 A는 3 사이에 있게 된다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해를 보면 이거 지금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외우는 애들이 있겠지만 당연하겠지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절대값 A가 3보다 크다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 태용아. 머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그죠? 우리가 머리가 장식용은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도와주는 거 해갖고, 애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태용? 태용짱? 어떻게 됩니까? 몰라요? 뭐지? 3보다 크고 응. 마이너스 3보다 작고. 그쵸. 여기서 이제 반대가 되면 되잖아, 여기서. 여기서 반대가 되면 되잖아. 3보다 크고 마3보다는 작다. 이 영역이 되는 거지. 요거를 풀라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큰 거보다는 크게 되겠고 작은 것보다는 작은 마3보다 요거 마이너스 시킨 것보다는 작다가 나오는 거지. 푼다고 치면 이렇게 범위가. 이게 지금 첫 번째 알아야 될 우리가 부등식이에요. 이걸 이제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걸 뭐 어떤 데 가면은요 그냥 외우라 시켜요. 여기 작았어? 이 사이에 있는 거야? 왜요? 모르지요. 그냥 거기 왜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해하자는 거야. 우리 머리가 있잖아요. 우리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거죠. 굳이 이걸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원점과의 거리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일반적으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걸 좀 일반적으로 써보면 보통 x라고 쓴 다음에 여기에 양수 a가 있다고 쳐. a는 양수야. 이거를 일반적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걸 풀려고 그러면 마이너스 a부터 x는 a 사이에 있다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쓰다 보면 이게 a는 당연히 양수예요. 이런 게 뭐 3, 4, 5 이런 거 된다는 거를 일반적으로 나타낸 거야. 그럼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가 되면 당연하겠지만 x는 a보다 크고 또는 x는 마이너스 a보다는 작다. 그래서 요 그래프가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돼. 원점이 있고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a가 있어서 작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 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 크다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하려 그러면 머릿속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외우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래프가 왜 왔다 갔다 하냐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제일 쉬운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게 훨씬 보기가 편하다는 거죠. 이해도 훨씬 쉽고. 자, 그러면 약간 응용을 시켜볼게요. 이제 자, 요 개념 알겠어요? 집에서 당연히 다 연습해봐야 된다, 안 해봐야 된다? 해봐야 됐죠? 근데 이게 이제 x가 아니야. x가 아니라 만약 이렇게 썼어. 예를 들어서 5x 플러스 3이 만약에 3보다 작다라고 썼어. 그러면 태어나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x가 아니라 5x 플러스 3이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 그냥 3보다 0보다
여기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뭐 일단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려면 얘를 치환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뭐가 바뀌었던 간에 하나 관계가 없어요. 이걸 그냥 A라고 본다고 치면요 얘랑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없는 거야. 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자 현혹돼가지고 애들이 못 푸는 애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얘는 원래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마감부터 A가 3까지였잖아 그냥. 근데 그 A 자리에 누구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 여기 플러스 3만 집어넣으면 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X값의 범위를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X값의 범위를 찾는 거야. 그래서 뭐 3을 다 빼겠죠. 3을 다 빼서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3을 다 빼겠고 그 다음에 몇으로 나누겠죠? 5로 나누겠죠.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X값의 범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X값의 범위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가 뭐가 됐든 간에 어차피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개념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부등식의 성질을 써서 최종적으로 X값, 참이 되는 X값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부등식을 푸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 그거를 가지고 지금 누구를 해서 볼 거냐? 자, 이거 배운 거야. 이 개념을 배운 거야. 그걸 가지고 850번을 푸는 거죠. 우리가. 그 개념을 가지고 뭐 누구를 푼다고요? 850번을 푸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인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죠? 이게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우는 거니까. 앞부분은 중학교 때랑 다 겹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출제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수도 있는 확률이 높은 거야.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부분들은 분명히 출제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왜 배워요? 어떻게 쓰려고요? 네, 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은요, 그냥 연산을 위한 기본기를 다지는 거예요. 쓸 거니까 미리 배워놓는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850번을 봤을 때, 절대값 8-3x가 뭐보다 크다? 11보다 크다. 이번엔 크다가 써. 딱딱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얘를 그냥 통째로 보세요. 8-3x가 먼저 11보다 큰 케이스, 또는 8-3x가 마이너스 11보다 작을 때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요거 헷갈린다. 그럼 요거 절대값 A로 그냥 A로 치환하세요. 그래도 그래프를 따지면은 11보다는 큰 데랑 마이 11보다 작은 데 이렇게 가겠죠. A가. 이때 여기에 A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A 값의 범위가. 그래야지만 원점부터 거리가 11보다 커지게 될 거니까. 그다음에 그 A 자리에다 누구밖에 안 쓴 거다? 8-3x를 쓴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가 이제 뭐가 됐든 간에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안에 거 그대로 쓴 다음에 11보다 크다, 마 11보다 작다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X값의 범위를 찾으시면 되겠어요. 한 번에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렵냐? 졸려? 안 어려? 졸리긴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X값의 범위 찾으면 뭐 1차 부등식 풀면 되겠죠? 사람이라면? 그죠? 8을 빼요. 8을 빼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죠? 3이 되겠죠? 마3으로 나누면 부동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등식의 성질에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동 방향이 바뀌어요. 항상 가장 근본적인 거라고 했고요. 얘도 마이너스 3x 놓고 넘겨요. 마이너스 몇이냐? 19? 그다음에 마3으로 나누면 3분의 19보다 크다가 나온 거죠. 이게 이제 해가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850번의 해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 마이보다 작고 범위가 그 다음에 3분의 19보다 크다. 이게 6.xx냐? 이때 가장 작은 자연수. 여긴 자연수 안 나오죠? 네. 그럼 여기서 자연수 나오겠죠? 네. 여기 누구 있겠어요? 가장 작은 거? 7 있겠죠? 6보다 크다가 되는 거니까. 그죠? 유태훈은 너는 왜 지그재그로 안 읽고 이렇게 딱 직선으로 앉았냐? 옆으로 가. 야, 원래 센스 있게 옆으로 가줘야지. 야, 그래야지 보기가 편하잖아, 뒤에서 원래. 아니야? 저는 차별성을 추구하는 뭐 일에 맞춰 뭐 그런 겁니까? 어떻게 뭐 강박관념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어려워 이거? 이게 그냥 자연수일 때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어려워? 연습하세요. 자, 851번은 연립부등식이니까
연립부등식을 푸시면 되는데 뭐 하나 연습해볼까요? 뭐 연습하면 재밌다고 소문이 날까? 852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852번. 852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배운 거 가지고 생각하면서 풀라는 얘기예요. 852번을 풀어보면서. 어렵지 않거든요. 한 번만 이해하면 되겠고, 내가 암기시키지 않으려고 왜 절대값이 나오고 절대값의 그 기원과 뭐 여러 가지 것들 다 알려줬는데, 또 그냥 묻지마 외우기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제발. 난 묻지마 외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다 녹화돼 있어요. 난 분명히 외우라고 한 적이 없어요. 효민아, 나 외우라고 그랬니? 언제? 그치, 난 그런 적이 없죠.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선생님 외우라고 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다니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난 다 해보라고 했어요. 자, 지금 약간 그 월수금반은 약간 좀 빡세게 나가고 있고요. 화목토반은 너무 공부를 안 해서 되게 베이직하게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영상을 보고 싶냐 알아서 보세요. 난 베이직한 걸 보고 싶다. 그럼 화목토반을 봐도 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공부 안 하진 않는다. 난 그래도 월수금 정도는 봐줘야 되겠다. 난 공부 좀 하니까. 월수금 거 봐줘도 돼요. 뭐 알아서 자기의 수준에 맞게 두 개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선택, 취사. 선생님 저는 베이직한 걸 보고 그 다음에 월수금 걸 다시 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뭐 여러분의 선택에 있는 거니까. 뭐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일단 보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죠? 7보다 작으니까 마치부터 x-a가 7이 되겠고요. 보자마자. 그 다음에 이제 a를 더해 주겠죠? a를 더해가지고 마치 플러스 a보다 크고 7 플러스 a보다는 작다가 나오면서 정수 x의 최소값이 10이라고 했어요. a가 정수인데 이게 10이 되려면요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얘가 9가 돼야 되겠죠. 당연하겠지만 a는 정수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a 값은 뭐가 된다? 마치 플러스 a가 이제 9가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16이 된다는 뭐 간단한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이런 문제들은 이제 맞으라고 주는 건데 또 우리가 또 지조가 있어서 또 틀린 애들이 있어요. 자, 또 뭐 풀어볼까요? 그 다음에 뭐 854번도 풀어볼까요? 854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지조 있어서 쉬운 건 맞지 않겠다, 선생님. 저는 쉬운 거 맞지 않습니다.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지조를 가지고. 또 문자가 많이 나오면 또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문자만 나오면 약해지는 내 머리. 그죠? 문자만 나오면,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문자에 대해서 여러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절친이 되셔야 돼요. 절친. 제가 여러분들이 밀어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바지끄레기를 잡아서라도 절친이 되셔야 돼요. 싫으면 이제 우리 충환이와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수포자로 등극이 되는 겁니다. 그건 더 싫은데. 그죠? 그래서 뭐 서희는 아니니까 수포자까지는 아닌데 영어가 워낙 안 나와서 매진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자, 요거 태훈아 첫 번째 단계 어떻게 됩니까? 보자마자 첫 번째 단계 저때가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아니 첫 번째 단계 어떻게 돼요? 보자마자 풀었을 거 아니야? 나못 보고 있어. 그래요? 왜요? 숫자를 잘못 봤어요. 항상 우리가 이러니까 얘가 문제에서 보면 잘못 봤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 있잖아. 항상 누가 뭘 잘못 봤다고 나오잖아. 그치? 그 문제 보면 뭐 맨날 뭐 잘못 봤다. 뭐 1차 계에서 잘못 봤다. 맨날 뭐 나온 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산 증인 있잖아요. 여기 그죠? 문제를 잘못 보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가 항상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얘가 일단은 b보다는 크다가 되겠고, 그 다음에 ax 더하기 3이 마업 b보다는 작다로 이렇게 되겠죠? 나오자마자 크고 작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부등식을 풀면 되는데 a의 부호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a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b-3이 되겠고 a로 나눠주는데 a가 이제 음수래요. 그래서 이게 부동반이 바뀌어요.
이렇게 됩니다. 가끔 이제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얘가 음수잖아. 이런 애들 봤어요? 유치원 이러면 안 된다? A가 음수잖아. 그치? A를 나누는데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요. 아, 진짜요.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A로 나눌 거잖아. 근데 A가 음수잖아. 근데 어떻게 나누는 줄 알아요? 그냥 A로 나누면 되는데 꼭 여기다가 음수네?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저 집에 가는 거죠. 안타깝지만 집에 가서. 집으로 가도 다행이야. 이러면 안 된다. 그냥 A가 음수니까 부동방향만 갖고 오시면 되겠죠? 뭐 없던 A 나누는데 왜 마이너스 A로 나옵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그러시면 안 된다. 지금 A가 음수기 때문에 부동방향이 바뀌었어요. 이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A로 나누겠죠? 부동방향이 바뀌는 거죠. 이때 해를 줬어요.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 X는 1보다 작다. 얘가 몇이라는 얘기죠? 1이라는 얘기예요. X는 4보다 크다. 얘가 몇이라는 얘기야? 4라는 얘기죠. 연방 때려서 뭐를 구해라? A, B를 구해라. 그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도 이제 맞으라고 내는 문제지만 많은 친구들이 틀릴 수 있다는 거죠. 맞으라고 해도 자존심이 있어서 난 맞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 틀리는 거죠. 이제. 그럼 안 된다. 우리 오늘 강사님도 열심히 오라고 했는데 소식이 또 없네요. 항상 없다 그래. 그죠? 근데 항상 시간 맞춰서 오는 경우가 참 쉽지 않아요. 그죠? 또 잠이 들었나? 그러면 일부러 자는 거예요, 오늘. 일부러 자는 겁니까? 시간 맞춰놓고 이제 7시에 자야지. 그렇게까지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정도로 학업반에도 거의 자는 거 아니에요? 사업반에는 잠잔 애들밖에 없는 거. 신생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요 문제는 앞에 문제랑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런 거죠. 앞에 문제는 이 절대값이고 여기가 뭐였죠? 상수값이 가끔 나왔는데 얘는 안타깝지만 이거 넘겨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되거든요. 넘겨도 뭐가 되는 거죠? x 더하기 이지수. 5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선생님 아까 전에 이거 배웠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곱해가지고요. 요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죠. 이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냐? 여기가 고정된 수가 아니야. x에 따라 바뀌어요. 계속. 얘는 지금 얘가 고정돼 있잖아요. 이렇게 풀 수가 없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앞에서 배웠던 방식대로 풀 수가 없는 거야. 여기 상수만 있었으면, x만 없었어도, 완벽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태훈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앞에 애들은 못 풀어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얘가 5가 아니야. x 더하기 5야.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제, 우리가 항상 했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나눠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했던 대로. 자, 얘가 뭐를 기준으로 나눠지죠? 양수랑 음수가 뭐를 기준으로 나눠지죠? 3분의 1이죠? 그래서 3분의 1보다 작을 때랑 3분의 1보다 클 때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 슬픈 문제가 되어야겠습니다. 슬픈 문제. 나눠요. 이거 절대값 나오면 나누는 거는 뭐 2차 방정식 때부터 맨날 했고요. 나누는 거 못하면 될까요? 안 되죠. 고등학교 때 가장 기본이에요. 연습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켜보잖아요? 겁나 못해요. 이거 여러분들 분명히 이런 애들 있어요. 보니까 대충 이해되는데 집에 안 해봐야지. 절대 못합니다. 만약 이거 한 번 듣고 집에서 혼자 했는데 아주 수월하게 되잖아요? 그 부모님께서 조금 신경 써서 놔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잘 못해요. 연습을 꽤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절대값 2개짜리로 가면 앉으세요. 준이 옆에 앉으세요. 준이 옆에 앉으세요. 세계를 위해서 저기 같은 거 있죠. 저기한테 저기. 저기 좀 옮겨가지고. 빨리 거기 앉으라. 너무 귀찮은데? 괜찮아요? 어쩔 수 여기 앉지. 그럼 태연이 옆에 앉아. 잘 열려놔야 되는데. 제가 잘 봤어요.
원래 그 다리는 짧을수록 올리는 거예요. 긴 사람들 잘 안 올리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 그래서 밀리는 거야. 오늘부터 안 올려요. 여기까지요. 진짜야. 그거는 내가 보니까 그거는 약간 공부방에서도 항상 짧은 친구들 올리고 긴 애들은 잘 안 올리더라고. 이게 되게 국룰적으로 있어요. 되게 신기하지? 그럼 너 한 번도 다리 올린 적 없잖아. 형아. 다리 긴 애들 안 올려요, 진짜야. 아, 진짜 내가, 모르겠어. 항상, 오히려 항상 짧은 친구들만 올리던데. 나 맨날 그게, 나도 항상 신기한데, 진짜로. 아, 진짜 이거는 통계적으로, 진짜. 이거는. 선생님 약간 자존심 상해요. 아, 통계적으로 못하니까 모르는 게 자존심이 상해. 하여튼, 사실, 진짜, 다리 긴 애들은 잘 안 올려요. 아, 진짜예요.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까지 항상 해왔던 대로 보자면. 나 맨날 그래서, 올렸는데. 지금 나무까지 아니었어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나눠서 푸는 거죠. 태연아. 자, 여기서 나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x가 실수잖아. 실수 전체로 두 개로 나눠서 푸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구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첫 번째 구간은 x가 뭐다 작거나 같은 거야? 작은 거야? 3분의 1보다 작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x는 3분의 1보다 작아. 그럼 서원아, 얘 그럼 양수야, 음수야? 정말이야? 0 같은 거 하나만 넣어봐도 되지 않아? 음수죠? 그러니까 3분의 1보다 작게 되면 얘는 음수기 때문에 나올 때 어떻게 탈출하게 된다? 마이너스부터 탈출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값은 그냥 다 똑같아요. 그냥 안에가 양수냐, 음수냐 몰라. 나는. 이게 기본인 거야. 알면 좋은 거야. 쉬운 문제들은요, 딱 정해져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근데 좀 어려워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눠서 푸셔야 돼요. 그게 그냥 기본이에요.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나눠서 푸는 게 기본적이다. 우리가 이제 고등 수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세포적인 생각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가 음수니까 나올 때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시면은요, 이거를 못 풀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죠? 얘가 1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4x가 되겠고 넘어가면 마 4니까 x는 마이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1번 영역에서 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커났다라고 해줘요. 그러면 첫 번째 해는 뭐냐? 공통대해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왜냐? 우리가 x는 3보다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여기 나온 애랑 3보다 1보다 작은 거랑 공통된 범위 찾으시면 되겠어요. 이것보다 클 수는 없어요. 왜냐? 벌써 시작부터가 3분의 1보다 작어. 라고. 그럼 두 번째, x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선생님 여기 왜 등호 왜 붙여요? 라고 하는데 실수 전체를 쪼개는 거니까, 실수 전체를 나누는 거니까 한쪽에다 등호를 붙여주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암묵적으로 어디다가 등호를 붙여주게 됐냐면 크거나 같다 쪽에 붙여줍니다. 작다가 아니다. 왜요? 뭐 이유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암묵적으로 큰 쪽에 붙여주기로 했어요. 나는 선생님 모두가 yes라고 할 때 no를 갈 때 전 작은 쪽에다 붙이겠습니다. 괜찮아요.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개성 있게 개성파로 전 등호를 작은 쪽에 붙이겠습니다. 뭐 그래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암묵적으로 다 어디다 붙인다? 크거나 같다로 붙여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효민아, 얘가 양수야, 음수야?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수죠. 그 얘기는 그냥 탈출. 그냥 탈출. 그냥 탈출했는데 못 풀었다. 인간이 아니에요. 왜냐? 1차 부등식이니까요. 넘어가면요 2x가 되겠고 넘어가면 6이니까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서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면 여기 해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포함. 색칠. 이게 두 번째 영역에서 해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 준이야, 그 다음에 그러면 요 헤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표로 그려봐요. 뭐 표로 그리죠? 그냥 보이지 않나요? 요 두 개 해를요 합치면 되겠습니다. 1번 영역에서 해와 2번 영역에 해가 있으면 그거를 합치면 돼요. 합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가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x가 3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러면 유태윤 이게 뭘 구한 겁니까? 이게 뭘 구한 거예요? 이게 뭘 구한 거죠? 뭘 구한 거냐고? 왜요? 선생님 목소리 들으면 너무 사랑스러워요? 아니라 그 너무 커가지고 까먹었어요. 까먹었다고? 이게 뭘 구한 거예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따라갑니다. X는 그 범위. 네, 그러게요. 그거. 그래요. 이 부등식이 참이 되는 x값의 범위를 찾은 거예요. 이런 값들을 뭐 여기 0에 대입해. 0에 대입하게 되면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참이 되는 x값의 범위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랑 다 똑같아요. 누구 찾는다? 참되는 x값을 찾는 거예요. 이 짓 하려고 다 이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나눠서 푸는 거 연습 하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A랑 B가, 얘가 A, B야. A에서 B를 빼잖아요? 그럼 답은 마 4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연습을 한번 시켜봐야 되겠죠. 자, 856번. 시도. 해봅니다. 856번. 시도. 지금 당장 해봅니다. 856번. 배운 대로 당장 해봅니다. 여기서 하세요. 또 나중에 가면 나 모르겠는데요. 아닌데. 이거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지금 right now 해봅니다. 이거 잘 못해요, 애들. 여러분들이 아주 스무스하게 잘 됐다. 수학 좀 했던 친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이제 헤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 양수, 음수를 나누라고요. 너는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너무 쉬워서 안 하는 거야? 할 가치가 없어, 너무 쉬워서? 닮아요. 우리 성훈이 잘 때려보고 있어요? 네, 망고됐어. 맞겠네요. 선생님 유튜브 나온 거 아세요? 그래. 저 진짜 하지 마. 걸어야 돼. 이제 미미미도 나왔어요. 7분 36초였나? 사보면이 아디다스 입은 재민이야. 그런 거는 이제 단톡방에 올려주고 그랬어요. 누군지도 모르실 거라고. 이미 제가 저희 아니, 학교에 소리 쏟으면 안 된다고. 퍼뜨렸는데 이 학교를 그냥 그런 거 올려놓고서 우리 피곤하거나 졸릴 때 보면 되잖아요. 힘이 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영상 허수 판독해야 하는 다시 맞아요. 7분 36초부터 쭉 나와요. 그런 걸 올리라고 그런 거를. 문제 풀고 있는데 당연히 뭐 하는 거야. 경쟁자 한 아 명씩. 진짜 나 생각을. 애들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지은이야. 재밌겠네. 뭐 알아? 친구들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다 알고 있어. 괜찮아, 준이야. 선생님 유튜브에도 출연시켜줄게. 영광입니다. 응. 다시 보니 녹화되고 있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랑 이분 7분 46초 가다 봅니다. 나도. 댓글에 하트 누른 거. 박지우 같은 댓글이요. 7분 46초 너무 야, 근데 뭐 시작하고 있는 거냐? 뭐 나누고 있어요? 절대값 나오면 탈출시켜야 되니까 나누고 있으니까 양수무수. 안 나눠요? I don't know. 나눠서 안 나왔어. 지우개 좀. 지우개 줘? 저기 있어, 지우개. 없는 게 없어, 나는. 도라에몽이에요. 선생님 도라에몽이야, 지금. 다 나와. 아직도 무슨 유태원 있는 거. 나도 그거. 미미미양. 자, 이거 나누면 되겠죠. 첫 번째, 3-x가 0보다 작을 때랑 0보다 클 때로 나눠야 되겠죠. 아마 3의 기준으로 나눠야 될 것 같긴 한데. 첫 번째가 뭐 작을 때랑 1번 영역, 뭐 클 때 2번 영역을 나눠서 푸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x가 3보다 작다라고 한다고 치면 얘는 양수냐 음수냐 태훈아? 네? 양수야 음수야? 이거 무수요. 진짜야? 3보다 작은 게 들어가면 양수야 음수야? 무수 아니에요. 대입해보세요. 이 대입해봐 줬다. 양수야 음수야? 무수요. 근데 왜 음수라 그래 계속? 왜 음수라 그래? 이 같은 거 대입해도 양수 아닙니까? 아니야? 여러분들이 못 믿겠으면요 대입을 해보세요 제발 좀. 이거 뭐 3보다 작은 거 몇 개 대입해보면 양수인지 음수인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왜 대입을 안 해봅니까? 자기 믿지 마세요. 공부할 때 수학할 때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근데 얘 양수예요. 그냥 나옵니다. 호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없어져요. 이 얘기는 뭔 소리냐? 3 이게 없어졌다는 얘기는 뭔 소리죠? 없었던 얘기는 이게 0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면은 마칠이 되겠죠. 그 다음에 0 곱하기 x만 남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x가 없었다는 거. 그러면 준영아, 이거 해가 뭐가 되겠냐? 응? 넣어보세요. 좀 x에다가 뭐를 좀. 이렇게 안 넣어봐. 넣어보면 대충 느낌이 오지 않냐? 안 오냐? 야, 여기다가 뭐 넣어도 다 성립하지 않아? 다 돼요. 다 되잖아. 1 넣어도 되고, 2 넣어도 되고, 3 넣어도 되고, 100 넣어도 되고, 1000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2225 넣어도 되고, 다 되잖아. 다 되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라고. 모든 그러니까 1번 영역의 해는 다 된다. 다 된다. 다 칠해지는 거죠. 모든 실수니까요. 이게 모든 실수잖아. 다 된다. 자, 두 번째. x가 3보다 커나 같을 때. 그럼 얘는 이제 무슨 수가 되냐? 다시 태어나. 무슨 수가 되냐? 3-x는 뭐가 되냐? 음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된다고요. 2x 넘어가면 13x는 2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고 나옵니다. 이번 영역에서는 해는 2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서 칠해지는 거죠. 등호까지 야무지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합치면 답입니다. 답은 뭐가 되는 거죠? 태훈아? 거기 보세요. 여기 다 구해놨는데 뭘 계속 보고 왜 그걸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답을 다 앞에 써놨는데. 6개. 이게 이제 6.5니까 6.5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1, 2, 3, 4, 5, 6이 되겠죠? 그래도 숫자는 셀줄 아네. 그래서 답은 6개가 되겠죠. 자,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의 두 가지를 배웠죠. 다시 한번 리멤버를 시켜보면 첫 번째, 이쪽이 뭐가 나왔을 때? 상수만 있을 때. 오케이, 얘는 좀 편해요. 상수만 있을 때. 좀 편한데 다 배웠겠지만 이렇게 상수가 아니라 x가 포함이 돼버리면 안타깝지만 어떻게 풀어야 된다? 좀 귀찮지만 어떻게 풀어야 된다? 나눠가지고 탈출시켜서 문제를 풀어야만 해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이것들을요 무조건 익혀야 됩니다. 나눠서 푸는 건 고등학교 때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모르는 건 용납할 수가 없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절대값 2개짜리를 배울 텐데요. 아주 재밌겠죠? 오케이. 질문해도 돼요? 자, 봅시다. 이제 절대값 몇 개짜리를 할 거냐면 절대값 2개짜리를 할 건데요. 네. 절대값 2개짜리가 조금 귀찮지만 연습을 또 하셔야 돼요. 이제 절대값 포함된 부등식은요 언제 학교에서 시험 범위가 나올지 몰라요. 무조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859번 봅시다.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3은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절대값이 몇 개가 보이시냐면 2개가 보이죠. 그러면은 얘가 0을 기점으로 부호가 나눠지고요. 얘는 뭐를 기점으로 부호가 나눠지죠? 3을 기점으로 부호가 나눠지죠? 네. 저 이제 우리 지금 가잡기 네. 어디야? 풀만 들으세요 일단. 안경을 안 가져와서 미시 안 돼요. 글자가 안 그건 보인다고? 저기 앉은데? 여기 앉으세요. 그러니까 저기 앉아 지그재그로 딱 지식도 안 되는데. 지키면 되죠. 여기서 나랑 친하게 지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저 밖에서 풀고 오면 안 돼요? 안 돼요. 뭘 밖에서 복잡해요 지금. 그냥 하기 싫다고 말을 해. 조용히 해줄래요? 자 일단은 자 들어보세요 한번. 아니 안 보여. 마음의 눈을 뜨고 보세요. 나 잔다. 진짜 아, 재밌는 분위기네. 대충 문제 뭐 나중에 하나 하세요. 자 여기가 이제 0이 되겠고요. 쌤한테 여쭤보고 막무가 내가 막 스포죠. 스포자 2층 스포자야? 갔어.
이거 내가 주원이를 어떻게 알아요? IC 교회 영문도 있어요. 자, 봅시다. 요거는 0과 3을 기점으로 나누면 총 몇 가지의 범위로 나누게 될까요? 4개요. 3개죠.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0부터 3 사이, 3보다 클 때로 이제 3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탈출을 시켜서 푸시면 됩니다. 근데 왜 3개로 나누는 거예요? 얘는 0을 기점으로 부호가 바뀌니까. 얘는 3을 기점으로 부호가 바뀌니까. 둘 다 이제 다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럼 첫 번째 영역, 0보다 작을 때. 자, 뭐 기본적으로 다 탈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뭐를 집어넣어 본다? 음수인지 양수인지 보는 거야. 이거 뭐 가장 대표적인 수가 뭐가 되겠냐? 0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도 음수, 얘도 음수야. 둘 다 음수니까 탈출할 때 어떻게 탈출하면 되겠죠? 다 부호를 반대로 탈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둘 다 부호를 반대로 하시고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2x는 2보다 커 같으니까 마이너스로 나누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첫 번째 영역에서는 누가 나오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나와서 공통된 범위 찾으려고 하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부분에서의 해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영역이 해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0부터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은 요 영역. 두 번째 영역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1 같은 거 넣으면 되겠죠. 1 넣으면 양수, 1 넣으면 음수. 얘는 그냥 나오고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 그냥 나오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x 없어지는데 그냥 0 곱하기 x 쓸게요. 넘어가면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면서 태훈아? 얘는 해가 있나요? 있어요. 대입해보세요. 뭐 있어요? 문제 실수. 대입하면 여기 자변 다 0 아닙니까? 네.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아니요. 그렇네요. 그 뭐 너무 어렵나요? 이런 거 할 때 그냥 느낌으로 얘기해요? 안 넣어보고 막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얘기하자. 진짜로 이거 근데 여러분들 이거 나오면 진짜 그냥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넣어봐요? X에다가 뭐 몇 개 넣어본 다음에 되나 안 되나 판단 안 해요? 그냥 딱 보는 순간 곧바로 외운 걸로 대답하는 거 어떻게 이렇게 몇 개 넣어보고 대답이 이렇게 나오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일단 보면은 IQ 80. 이렇게까지 뭐 엄청 머리가 좋진 않았겠죠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수학하고 있진 않았겠죠 엄청 좋진 않지만 뭐 대다수애들이 수학은 엄청 좋지가 않아요 다행스러운 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옆에도 그렇고요 내 옆에 있는 애도 그렇고요 결론은 열심히 하는 놈이 잘하게 돼 있는 거죠 자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어요 해가 없다 슬프지만 두 번째는 해가 없습니다 불쌍하지만 자, 세 번째 영역 갑니다. 세 번째 영역. 자, 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 뭐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그냥 다 탈출을 하겠죠? 자, 푸는 방법이 다 똑같죠? 그래서 2x는 8보다 크거나 같다고 x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공통된 범위 찾으면 여기가 되겠죠. 합치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 해다. 결론은 뭐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4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게 바로 해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푸는 방법은 보면 알겠지만 절대값 하나 있을 때랑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단지 영역이 더 많아졌던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느낌이 왔죠? 이 절대값 두 개도 이렇게 풀 수 있었다면 몇 개도 풀 수 있겠냐, 성훈아? 세 개도 풀 수 있다는 거죠. 네 개도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5개도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지 점점점 귀찮아지는 거예요. 개념이 바뀌는 건 없다는 거죠. 태어나 뭐 바뀌어? 아까 전에 이렇게 풀었잖아요. 단지 이게 몇 개로 늘어난 거죠? 2개였다가 3개로 늘어난 거잖아요. 차이점이 없다라니까요.
이 나눠서 푸는 거는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 학교 시험 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특히 우리 성사고는 100%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사고는 이런 거 선생님께서 내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사고. 자, 그렇다면 뭐 하나를 또 우리가 준비를 한번 해볼 시간이 줄 텐데, 자, 일단 먼저 절대값과 똑같은 놈이 하나 있으니까 그거 하고 넘어갑시다. 누가 있냐? 자, 제곱의 루트. 중3 때 뭔가 배운 것 같아. 제곱의 루트. 이거 뭐랑 같죠? A. 절대값 A랑 같습니다. 이게 절대값 A랑 같아요. 왜 그러냐? 자,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3을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웠습니다. 우리 태어나 몇입니까, 이게? 3이죠. 음수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나왔네요. 자, 양수를 한번 넣어볼게요. 3의 제곱의 루트 몇이죠? 3. 양수는 그냥 나오네요.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곱의 루트는 누구랑 똑같다? 절대값과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861번에서 루트가 갑자기 생뚱맞게 나왔죠. 생뚱맞죠? 그죠? 그죠? 상당히. 이 861번은 이 루트 안에가 항상 뭐가 될 수밖에 없냐? 완전 제곱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861번은 절대값 x 플러스 2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는 x 플러스 2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곱의 루트가 나왔다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안에가 100% 완전 제곱식입니다. 절대값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바꾼 점 누구를 풀어본다? 861번이 아니라 860번을 풉니다. 그럼 860번 한번 풀어보세요. 방금 배웠던 대로 이 세 가지로 쪼개가지고 지금 연습을 해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과 같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중3 때 배우는데 당연히 까먹었을 수 있겠죠? 우리 준영아 어려워? 세 개 나누는 거? 나누기 싫어요? 빨리 나누세요. 연습해야죠. 귀찮아하지 마세요. 여기서 연습하고 하고 가세요. 안 되겠지.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맨날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청문회 온 것 같아요. 정치인들 청문회 하면 맨날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아. 공부한 거 물어보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뭘 가지러 오셨죠? 답지를 가지러 왔다. 뺏기죠. 아니요. 우리 서윤이가 뺏기진 않아요. 숙제 안 했으면 안 했지. 뺏기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그럴 서윤이가 아닙니다. 그렇게 너무 서윤이 너무 과대평가했습니다. 뺏길 정도의 그런 에너지를 쏟지 않아요. 포기하고 말지. 안 했으면 안 했지. 귀찮아가지고. 그런 서윤이 성적 알고 모르는 서윤이. 너무 재밌는데. 야, 서윤 너무 자주 안 와가지고 맨날 월화수목 금토 다 오라고 맨날 그랬는데 그냥 넌 아무 때나 와도 된다. 그냥 제발 와라 좀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이러다가 우리 충환이의 뒤를 이을까봐 지금 걱정하고 있죠. 여러분들 충환이의 뒤를 이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해서 다들 충환이 수포자예요? 수포자입니다. 왜요? 수학 그만두었어요. 수학 적었습니다. 슬프네. 잠시만요. 쓸 줄 알았는데. 이게 여러분들 분명히 수업 들을 때는요 되게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 시켜보잖아요? 잘 못해요. 제가 이거를 한두 번 경험해보는 게 아닙니다. 제발 집에 가서 해보세요. 여러분들 왜 안 한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너무 자기 자신이 너무 믿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너무 이렇게 되게 머리를 좋게 생각하나 봐요. 생각보다. 아, 미친. 그렇죠? 되게 미치고 또 그런 거죠. 미치겠다, 진짜. 여러분들은 믿지 마세요. 나 자신을 믿지 말라. 네. 태연아 이거 어떻게 나눠줘요? 네. 어떻게 어디랑 나눠주는 거야? 3이 마이너스 3이랑 어. 2. 오. 그 정도는 안 해. 태훈이가 예전보다 발전했다. 더
발전하면 되겠죠, 이제? 자, 1, 2, 3 나눠주겠고요. 첫 번째 영역부터 출발하고 계시겠죠?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헷갈리면요, 대입해보세요. 마삼보다 작은 정수 뭐 있냐? 우리 효민아. 마이너스 4 대입해보세요. 마이너스 4 대입해가지고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세요. 헷갈려하는 친구도 있으니까요, 일단 대입하세요. 근데 뭐 마삼보다 작은 거 대입하는데 뭐 0 대입해가지고 뭐 틀리지 마시고요. 그러면 내 마음이 아프니까요. 마사보다 작은 거면 마사보다 작은 거 수를 대입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사 대입해보면 얘 음수잖아. 얘도 마사 대입하면 얘도 무슨 수죠? 둘 다 음수 아닌가요? 태훈아? 아니야? 마사보다 작으면 둘 다 음수야? 그럼 얘는 나올 때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붙어서. 얘는 마이너스 붙어 나오는데 마이너스 앞에 있어.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둘 다 마이너스니까. 한 놈은 뒤에 거는 나오다가 마이너스랑 만나서 플러스로 바뀌었다. 아름답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x가 나오겠고 마 7이니까 넘어가면 뿔 7이니까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생뚱맞은 게 나오는 거죠. 자, x가 2보다 큰 거는 봐봐. 마 3보다 작은데 2보다 크거나 같다 나왔어. 공통된 범위가 있다 없다?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해가 없는 거야. 여기는 해가 없어요. 공통된 범위가 없어요. 마3보다 작은데 뭐 2보다 크거나 같다. 뭐 공통된 범위 없잖아. 해가 없습니다. 두 번째, 마3보다 x는 커나고 2보다는 작다가 되겠고요. 당했지만 이제 뭐 0 같은 거 대입하면 양수죠. 그냥 탈출. 얘는 0 대입하면 음수죠. 마이너스 붙어서 탈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3x가 나오겠고요. 마1이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4. x는 3분의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3분의 마이너스 4가 여기 어딘가 있겠죠.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공통된 범위는 바로 여기가 나오겠습니다. 두 번째 영역에서. 됐나요? 이거 제발에 좀 연습해서 다음 시간에 시켰는데 못하면 맞아요. 쳐 맞아야 돼요, 이거는. 진짜 공부 안 해? 야, 인사 잘 모르겠으면 연습해도 해보세요, 집에서. 안 하면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자, 2보다 커나 같다. 세 번째 영역이죠? 3 대입은 말이죠. 둘 다 양수예요. 4 그냥 나오는 거죠. 4 그냥 나오면 됩니다. 마이너스 x고, 플러스 7 넘어가면 마이너스 12. 그럼 x는 1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x는 12보다 작거나 같다면 바로 요 영역. 공통된 범위 보이시죠? 해가 딱 보이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최소는 몇이냐? 마이너스 3분의 4. 최대는 12가 된다는 거 보이시죠? 곱하면 답이다 아니다? 네, 답이다. 몇이 나오죠? 곱하면 몇이 나오죠?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12 하면 마이너스 16이 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 연습하세요. 언제 학교 시험 문제 나올지 모릅니다. 연습 안 해도 틀리면 혼나요. 자, 이건 이제 가장 기본기예요. 전혀 1도 응용을 하지 않는 나의 것 그대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오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862번과 863번처럼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듣고 보면 별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듣기 전에는 쫄고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862번을 봤을 때 왜 쫄았을까? 자, 태훈아 왜 쫄고 있죠? 난생 처음 봐요. 862번을 봤어요. 태훈아 왜 쫄았어? 862번 보니까 너무 절대값 안에 절대값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야한 편이라고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면 안 되는데 겉에서부터 하나씩 탈출하면 됩니다. 방탈출. 방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배운 대로 밖에서부터 탈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문제를 받고 쫄았는데 내가 이렇게 써볼게요. 내가 이렇게 딱 뜨는 순간 여러분들이 뭐야? 이렇게 하죠. 그렇죠. 볼게요. 써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그 눈에 그냥 현혹이 되는 거죠. 우리는요 그렇게 땡겨 먹었어요. 그럼 내가 이 안에 거를요 이렇게 할게요. 봐봐.
했는데 이게 A라고 썼어. 근데 이렇게 됐어.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딱 이게 치환했더니요. 절대값 A가 3보다 작은 것 같대요. 저 어제 많이 보지 않았냐? 진짜 태훈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냐 이거? 맨날 보는 거. 맞아요. 그렇대요. 그럼 이거 어떻게 나온 거죠? 마이너스 A로 나오고. 마이너스 1로 나온다고요? 이거 저기 상수잖아요. 네. 어떻게 나오죠? 작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이거 이렇게 되잖아요. 마이너스 3보다는 A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요 A가 누구만 갖다 쓰면 되는 거죠? 얘를 갖다 쓰면 되는 거죠. 네. 자, 저 절대값 두 개에 현혹돼가지고 쫄았는데 쉽네. 바깥에부터 차근차근. 자,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짜자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쪼이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에 쪼일 필요 없다. 그죠? 그럼 여기다 하면 이제 뭐 할 것 같냐, 태훈아? 이제 뭐 할 것 같아, 태훈아? 두 개로 나눈다 그거. 웬만하면 1을 먼저 더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1을 더하겠죠? 1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당황할 수도 있어요. 이쪽이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 왜 의미가 없을까? 잘 보세요. 여기 절대값이죠. 절대값은 항상 뭐보다 커 나갔죠? 0보다 커 나갔죠. 마이너스 1보다 큰 건 당연한 거예요. 절대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의 해는요, 무조건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모든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뭘 넣어도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안 그래? 우리가 나누잖아. 원래 이렇게 나왔다면 그 A, B, C니까 아까도 배웠겠지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풀 거 아니야. 연립 부등식으로 원래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쪽은 해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냐? 그냥 모든 실수예요. 왜냐? 절대값인데 마이너스보다 당연히 큰 거 맞겠지.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실수가 나오니까 누구만 풀면 끝나는 거야? 얘만 풀면 끝나는 거야. 뭐야? 또 많이 갔던 놈인데. 많이 갔던 놈 아니야? 아니야? 소민아? 위에서 보서내. 위에서 봤던 것 같은데? 얘 풀면 어떻게 되냐? 당연했지만 마이너스 5부터 x 마이너스 1은 5 사이가 나오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뭐 하겠냐? 1을 더하기죠. 끝이에요. 이게 x값, 참여되는 x값의 범위입니다. 자, 뭔가 되게 쫄아 보였지만 밖에서부터 하나씩 탈출을 시키면서 풀었더니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한 게 없어요. 이거 절대값 두 개짜리보다 더 쉬운 거 아니에요, 계산이? 아닌가요? 어려워요? 아니요. 태연이는 어때요? 잘 어렵겠죠? 자, 863번은요, 좀 문제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별표를 치고 넘어갑시다. 863번이요.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풀 겁니다. 어차피. 이건 못 풀 거니까요. 어차피 이제 쉬운 거 하고 나중에 다 되는 애들만 이제 시킬 거예요. 어차피 앞에 것도 안 되는 친구들이 이걸 잡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803번은 뭐 나중에 나는 도전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세요. 어차피 이제 못 풀 거긴 하겠지만. 풀어본 다음에 질문하세요. 푼 사람만. 어차피 여기서 내가 강의해줘봤자 어차피 얘네 공부 안 할 거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어려운 거 해봤자. 그래서 자기가 해본 다음에 질문하세요. 아마 안 풀리긴 할 텐데. 자, 유형 13번 넘어갑니다. 자, 유형 13번은요, 너무 쉬워요. 사람이라면요, 너무 쉬워요. 자, 우리가 항상 문자가 나왔을 때 내가 맨날 얘기했죠. 문자가 나오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문자 대신에 뭘 집어넣어가지고 문제를 해석해라? 숫자를 막 집어넣어. 왜냐면 문자가 있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문자가 있는데 막 이해가 잘 돼. 약간 또라이인 거죠. 당연히 숫자가 훨씬 쉬운 거죠. 그래서 내가 한번 이 864번을 풀 텐데 되게 쉽거든요? 보는 순간 그냥 당황할 수 있어. 이런 것만 나오면 난 100점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요? 네. 잘 들어보세요. 왜 쉬운지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이럴 수 있죠, 여러분들이. 뭔가 나눠서 풀어야 되는 게 아닌가.
나누고 있었어요 지금. 그죠? 뭐 나누던지 이 절대값이니까 뭐 탈출시키던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 넘겨볼게요. 넘기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잘 보세요. 얘가 5야. 그러면 x가 모든 실수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5가 되면. 왜냐면 5보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엄청 많이. 그죠? 그럼 0보다 0이 여기 0이 됐어. 이 말에서 0이 됐어. 그러면 모든 실수가 가능합니까? 언제가 안 되냐? 2분의 3일 때가 안 되죠. 여기가 2분의 3이 되면 여기가 뭐가 되죠? 얘가? 0이 되잖아. 만족하지 않잖아.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A-의 음수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 태훈아. A-의 음수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 해는 모든 실수가 되겠죠. 왜냐면 절대값이니까 당연히 뭘 넣어도 0보다 커나 같을 거지. 그럼 이게 모든 실수가 되는 조건은 뭐냐? 얘가 음수인 거야. 그치? 아. 이게 음수면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오. 0이 되면은요, 0보다 커야 되는데 0일 때가 있어요. 안 돼요. x가 2분의 3일 때가 해가 될 수가 없어요. 0일 때는 x가 2분의 3 때문에 해가 안 돼요. 근데 음수가 되잖아요? 다 성립해요. 그러니까 이거의 답은 뭐냐? a-1이 음수다가 답이에요. 얘는 1보다 작다. 이게 끝이에요. 미쳤다. 그러니까 이걸 해석만 하면 이건 뭐 풀 게 없는 거죠. 좋은데. 풀 게 없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딱 보자마자 이거 a-1 음수 끝. 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맞냐 적냐. 절대값은 0보다 커나 같다 그 조건을 쓰는 거죠.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4개 865번이에요. 자, 이 느낌이 오죠? 이제. 자, 잘 모를 때는 뭐를 대입해봐라? 숫자를 대입해봐라. 자, 얘가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얘가 뭐가 되면 될까? 마이너스. 당연하겠지만 양수였다고 쳐봐. 5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존재하는 거예요. 5보다 작거나 같은 게 존재하겠죠. 얘는 0보다는 커나 같으니까. 네. 존재할 거 아니야. 근데 0 됐어. 0이 되면은 뭐가 존재해? 하나 존재하죠. 언제 존재하죠? x가 마이너스 11. 11일 때 존재하죠. 이게 0 되면 마이너스 11일 때는 되잖아. 네. 0은 0보다 작은 같은데. 근데 음수가 되잖아요? 대략 난감해. 완전 없죠. 그냥. 없지. 엄청 절대값이 마이너스보다 작을 수가 있냐? 그냥 그런 x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해가 없을 조건은 뭐다? 얘가 또 뭐가 되는 거야? 음수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요거 대신에 지금 뭘 넣어보라는 거야 지금 다들? 숫자를 넣어보라고.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문자로 주면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양수도 넣어보고 0도 넣어보고 음수도 넣어보면 이때 해가 무수히 많아지겠구나. 없다. 이거들 넣어보면서 판단해보라는 거야. 근데 이것도 안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그렇게 안 써요. 지금도 머리를 쓰고 싶지 않지만 더욱더 머리를 쓰고 싶지 않다는 애들은요. 이렇게 넣으라고도 안 넣어요. 머리를 안 굴려요. 머리를 장식으로 들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머리를 장식으로 들고 다니는 친구들이 대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뭘 하게 되냐면요. 인공지능과 함께 즐거운 컨트롤 C, 컨트롤 V의 향연을 하게 되는 거죠. 태우님이래.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 나왔는데 배운 게 뭐다? 컨트롤 C, 컨트롤 V인 거죠. 나와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교를 간다는 얘기는요. 머리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뭔가 내가 새로운 거를 듣고 내 나름을 해석해서 내가 새롭게 뭔가를 도출해내야 되는 사고가 필요한데 우리가 머리를 너무 안 썼던 애들이 대학교를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머리를 하나도 안 써요. 가서도. 왜냐? 지금까지 안 썼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물리 법칙에서 뭐라고 그러죠?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죠. 관성의 법칙. 이 관성의 법칙이 아마 여러분 물리 시간에 배울 수도 있는데 계속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버스를 탔을 때 버스가 막 가고 있을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우리 몸이 앞으로 배웠어요. 나가는 거죠. 왜냐? 계속 움직여 앞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배웠어요. 멈춰있는 사람들이 계속 멈춰있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 쓰는 걸 적용해보면 머리를 쓰는 놈들은 계속 머리를 쓰려고 하는 특성이 있고 머리를 안 쓰는 놈들은 계속 머리를 안 쓰려고 하는 특성이 있는 거죠. 지금도 머리를 쓰고 있지 않지만 더욱더 머리를 쓰고 싶지 않다. 근데 이런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대학교를 갈 이유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응.
왜냐, 컨트롤 C, 컨트롤 V 배우기에는 너무 대학교 등록금 비쌀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열심히 쓰셔야 돼요. 수능이 기본적으로 선생님 때 이제 수능이 나왔잖아요. 수능이 나와서 좋았던 점은 뭐냐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머리 쓰는 사고로 바뀐 거죠. 선생님 전에가 학력고사였거든요. 네. 학력고사 시절 때의 사람들은요, 수학도 다 외워서 했어요. 오이? 통째로. 그게 가능해요? 답을 해설 때 다 달달달. 수학을 이렇게 네, 달달달달달 외우는 거죠. 그 시험은 뭐 문제집에서 나온 건가요? 그 이상한 데서만 나와요. 막 일본에서 나오고 막. 그래서 달달달 외운 놈들이 잘 보는 시험. 그래서 그 당시 때의 학력고사 세대들은요, 머리를 잘 못 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대학교가 아무리 잘 갔다고 할지라도 암기만 잘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암기라는 거는 나이가 들수록 나와가요. 비약급수로 떨어지죠. 항상 여러분들 어머니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름만 알고 있어서 다행이다. 내가 네 이름만 안 잊어먹어도 다행이다. 그러면서 이제 건방증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어머니들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지 않나요? 없어요. 없어요? 어머니가 아무것도 까먹지 않는다고 그러세요? 그냥 까먹고 싶어 하세요. 자, 810번 풀고 2차 분식 넘어갑시다. 자, 얘가 오직 한 개의 해를 가지려고 하면 당연하겠지만 뭐밖에 안 된다? K제곱 플러스 K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되는 거죠. 얘가 0이 돼야지 한 개만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K제곱 플러스 K가 0이 돼야지 0보다 작거나 같은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 X가 K다. 그래서 K 값을 구해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K가 0 또는 마이너스 1인데 0은 안 된대요. 그래서 K는 뭐가 됐다? 마이너스 1인 거죠. 마이너스였다 대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렇게 됩니다. 자, 태훈아, 이걸 만족한 해는 뭡니까? 만족한 해가 뭐예요? 마이너스 1보다 L이랑 같거나 작고. 마이너스 1밖에 없죠.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성립해요? 0보다 작거나 0보다 0일 때밖에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작거나 같다고 해봤자 성립할 수 있는 건 0일 때밖에 없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이 그게 되는 거죠. 이게 1번 답이고 이게 2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끝! 그래서 이 부분이 끝난 거죠. 자, 1차 부등식을 배웠는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되게 중요했냐면 중학교 복습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1차 부등식은 뭐를 통해서 해를 구했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옥동은 1차 부등식은 뭐를 통해서 해를 구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가르쳐준 게 아니죠. 조금 더 개념적으로 내가 용어를 계속 떴어요. 이런 식으로 1차 부등식의 해를 찾았다. 왜 바깥에 들어오죠? 뭐 때문에? 연습장. 선생님 저녁 연습장 해봐. 자, 이거 쓰세요 일단. 써있어. 내가 저번에 썼거든. 그래. 오늘은 없고. 자, 태훈아. 1차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찾았습니까? 뭘 이용해서 썼죠? 뭐지? 부등식에서 오, 기억하고 있네요. 방금 선생님 아, 말해봤어요. 어? 앞에서 말했어요. 누가 말했어요? 효민이가 말해줬어? 효민이가 또 착한 애 또 얘기도 해줄게. 물어보고 누구한테 지적해서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등식의 성질을 통해서 참이되는 x값을 구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끝난 거죠. 이제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부등식의 해를 찾아야 되냐면 슬프지만 다 그래프를 통해서 부등식의 해를 찾아야 됩니다. 부등식의 성질은 이제 그만 보내드리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부등식으로 2차 부등식을 푼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태어나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풀게요. 이게 2차 부등식이에요. 왜냐? 부등호가 있는데 x에 대한 몇 차식이다?
2차식인 거죠. 그러면 어떤 x값을 넣어야지만 제가 0보다 작을지를 네, 제가 오늘부터 하나씩 다 넣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00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99도 넣어보고 실수니까 정수만 넣을 수 없지. 마이너스 99.99999도 넣어보고 그래가지고 해를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겠죠. 아니야 태훈아? 근데 일단 나는 근 하나 보여요. 0 집어넣으면 일단 만족하는 것 같아요. 맞아 안 맞아? 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잖아. 그러면 이거를 다 집어넣을 수 없잖아. 네. 내가 오늘부터 야 0보다 작은 거 x값 다 찾아. 지금부터 다 넣어. 자 너는 여기 부분 넣고요. 넌 저기 부분 넣고 다 넣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없죠. 아니야 다 넣어도 돼? 아니 인생 뭐 있습니까? 다 넣는 거죠. 네? 오늘부터 다 넣겠습니다. 전 다 넣어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슬퍼지는 거죠.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의 그래프를 알아요. 얘는 몇 차 함수다? 그래프로 따진다면 2차. 2차 함수인 거죠. 2차 함수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만 붙여주면 y만 붙여주게 되면 2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와!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거는 뭘 그린 거냐? x값을 넣었을 때 그 y값이 나온 거를 뭐로 찍은 거죠? 다 점으로 찍은 거죠. 진정한 노가다의 시작인 거죠. 그래프는요, 여러분들이 잘못 배웠겠지만, 다 외워서 배운 놈들이 많겠지만, 그래프의 시작은 뭐냐면요,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해를 좌표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못 그린다는 얘기는요, 정말 슬픈 이야기지만, 나는 좌표를 못 찍어요. 그 얘기예요. 정말 슬프지만. 근데 그렇게 대답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슬픈 이야기지만. 근데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잖아. 얘는, 태훈아, 아래로 블록이냐, 위로 블록이냐. 좀 배웠으니까, 그래도. 아래로 블록이죠. 그쵸? 맞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X축과 만나는 점을 찾으라면 어떻게 찾으면 되죠? X축과 만나는 점 찾으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오. y가 0일 때가 되니까 X축 만날 때는.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이 뭐가 나왔죠? 그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런 거죠. 그리고 X축이 여기 있다고 칠게요. 그때 마이너스 1과 4랑 만나는 그래프가 바로 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게 뭔 소리냐 이거야. 이게 뭔 소리냐 봐봐. 내가 마이너스 1에 대입하게 되면 뭐를 대입하게 되면 이 점이 찍힌다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내가 이를 대입해봐. 뭐 나오냐 태훈아. 대입해보세요 빨리. 넣어보세요. 6. 왜 둘이 답이 틀리죠? 자,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겠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플러스 6이고, 마사니까 6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 값이 뭐가 나온다고요? 뭐가 나온다고요? V자 방금. 뭐가 나온다고요? 6이 나온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6이 나온다고. 그럼 걔는 0보다 커요, 작아요? 그죠? 그럼 얘는 해가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지. 해가 안 된다고, 마이너스 1은. 근데, 그래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결론은 x에다 마이너스 2는 x 어떤 값 넣었을 때, 그 값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좌표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좌표를 얘기하는 거야? x에 마이너스 1이 제입했다면, 이 값이 6이 나오잖아. 이 6은 어떤 좌표를 얘기하는 거야? y좌표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y좌표라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이 대입하면 6이 나온다는 거야. 만족한다는 거야, 그게? 그러면 내가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0을 대입했어. 0을 대입하게 되면, x에 0을 대입하게 되면 무슨 좌표가 나오죠? 우리 효민아? 0을 대입하면 뭐가 나옵니까? 0 대입하세요. 내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어요? 마이너스 뭐가 나오죠? 4가 나오죠. 그러면
얘는 성립해요, 안 성립해요? 우리 준이야? 성립하냐, 안 성립하냐? 해요. 하죠. 그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잘 보세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봐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x값을 대입하잖아? 그럼 다 무슨 값이 나오냐면 양수값이 나와요. 이게 다 위에 있잖아. 그러네. 이 그래프를 통해서 뭐를 대입했을 때 무슨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뭘 그렸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렸기 때문에. 잘 보세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걸 대입하면 다 양수가 나와요. 그럼 여기 있는 걸 대입하면은 이걸 성립할까 성립하지 않을까? 해요. 성립 안 하겠죠. 안 해요. 0보다 다 큰 게 나오잖아. 성립하지 않지. 여기 있는 걸 대입하면 근이 안 나. 아닌 거야. 다 대입해봐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리니까 안 대입해봐도 마이너스 1부터 다 양수 나오는데 근이 아니겠구나. 이걸 다 넣을 필요가 없는 거지. 누구를 그렸기 때문에? 그래. 그래프를 그렸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놈을 대입하면 그럼 여기 마이너스 1부터 다 사이를 대입하게 되면 다 무슨 값이 나오죠? 음수죠. 그럼 얘를 만족한다 안 만족한다? 완전 만족. 그럼 이건 해가 되겠구나. 여기는 해가 되겠다. 이거를 그래프로 찾는 거야. 이 참여되는 x값을 우리가 다 넣어가지고 찾는 건 어렵겠지만 우린 그래프를 알잖아. 네. I know graph. 그걸 안단 말이야. 아니까 그래프를 그려놓고서 어떤 거 대입해야지 0보다 작게 될까? 이 밑에 거가 나와야 되니까 이 마이너스부터 4 사이 대입하면 나오겠구나. 이렇게 푸는 거를 우리가 뭐를 통해서 부등식을 푼다? 그래프를 통해서 부등식을 푼다는 거야. 이렇게 다 집어넣기 힘들잖아. 그래프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걸 대입하게 되면 양수가 나오니까 만족하지 않아요? 마이너스 1부터 4 사이 대입하면 음수가 나오니까 만족해요. 또 4보다 큰 걸 대입하면 또 어떻게 되죠? 양수가 나올 거니까 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0보다 작아야 되잖아. 여기 거 대입하면 당연히 5 대입하면 또 넘어가겠죠. 넘어가겠죠. 양수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값을 대입해야지 여기서 잘 봐. y값을 구하는 거 아니야? 부등식은 어떤 값에 또 범위를 찾는 거죠? 참이 되는 x값을 찾는 거야. 뭘 찾는 거라고요? 참이 되는 x값. 그러니까 여기 있는 x값을 대입하게 되면 음수가 나오면서 얘를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의 해는 우리가 오늘부터 집에 가서 다 집어넣어가지고 선생님 마이너스 10만부터 도전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0만, 마이너스 10만에서 1 더하고 어디 가서 다 넣어가지고 구하는 게 아니라 뭐를 통해서 우리가 음수가 나오는 걸 파악할 수 있다? 그래프를 통해서. 그러면 해는 뭐가 되겠냐? 그럼 준이야. 결론은. 마이너스 4 사이. 이게 해가 되겠냐? 이게. 그러면 내가 반대로 해볼게요. 우리 성훈아? 0보다 크다고 하겠어. 그럼 어떻게 해가 나오겠냐? 0보다 크다고 그러면. 4보다 맞아요. 4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걸 대입하게 되면 양수가 나온다는 거죠. 얘는 당연하겠지만 부등식의 성질을 통해서 참이 되는 x값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제부등식부터는. 뭘 더하고 빼고 안 되잖아요. 오직 뭐를 통해서만 구할 수 있다? 그래프를 통해서만 참이 되는 x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편안하게. 그래서 2차 부등식부터는 이제 어떤 세계가 펼쳐지게 된다? 그래프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선생님! 그럼 1차 부등식은요, 그래프로 못 풀어요? 당연히 풀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해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래프로 푸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야 돼. 우리가 그래프, I love 그래프만 해야 돼, 진짜. 왜냐? 앞으로는요, 방정식도 그래프로 풀 거야. 그게 뭐였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였죠. 이제 방정식도 부등식도 다 누구와 함께 논한다? 그래프랑 노는 거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정말 셀프지만 방정식도 그래프를 알아야 풀고 부등식도 그래프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야.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못 그린다. 그 얘기는 방정식도 못 풀고 부등식도 못 푼다는 얘기예요. 집으로 가시면 되겠죠. 이제 충하게 뒤를 이으시면 되겠습니다. 수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죠. 왜냐? 그래프를 모르면요, 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그래프를 많이 그려봐라.
그래프를 못 그리면 일단 끝났어요. 할 게 없다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막 그리자고 시켜요. 근데 애들이 겁나게 안 그려요. 지금도 그래프를 그리고 싶지 않지만 더 그리고 싶지 않다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수학은 어떻게 된다? 이제 충아리의 뒤를 이어서 가는 거죠. 오빠 터덕터덕. 그죠? 수포자의 길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뒤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안 그래요. 왜냐? 지금도 수학을 못하고 싶지만 더 못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청개구리 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그리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통해서 봤는데 1차식을 한번 볼게요. 3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라는 거를 우리가 뭐를 통해서 풀 거냐면 이 부등식을 그래프를 통해서 풀 거예요. 그러면 얘를 y는 3x 더하기 3이라고 하면 알겠지만 1차 함수가 되는 거죠. 이게 기울기가 3이니까 이렇게 증가할 거야. 기울기의 의미는 x가 1 증가할 때 y는 3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x절편은 몇이죠? 태훈아? 1 대입하면 0 나와요? 마이너스 2. 그래요. 그래서 x축이 있다면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럼 이 그래프가 얘기하는 건 뭐냐? x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0이 나와요. x가 마이너스보다 작은 거에 대입하게 되면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x가 마이너스보다 큰 거에 대입하면 양수가 나오는 거야. 0보다 크다겠잖아. 그럼 어떤 거에 대입해야 되는 거야? 이쪽이죠. 마이너스 1보다 큰 거를 대입하게 되면 이게 3이 되는 거죠. 유레카다 완전.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프로 부등식을 풀게 되는 기본 원리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일단 되는 거죠. 어떤 문제도 풀 수 있어요? 어떤 문제도 풀 수 있죠. 내가 만약에 3차 함수 그래프를 내가 그려볼게요. 되게 쉬워요. 3차 함수 그래프는 안 쉬운데 내가 그려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부등식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3차 함수가 그려졌습니다. 자, 이때 이 3차 함수가 이런 3차 함수였는데 제가 0보다 큰 x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 어떤 값을 넣으면 0보다 커질까를 그래프를 보게 되면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일단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들어가잖아요? 다 음수 나와요. 안 돼요. 다 음수 나와요. 근데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거 들어가잖아요? 양수 나와요. 음수 나오잖아요. 네. 해요. 이게 해인 거죠. 자, 1부터 3까지는요, 다 넣으면 무슨 값 나와요? 음수값 나와요. 해, 안 돼요. 안 돼요. 3보다 큰 거 들어가면 다 양수예요. 안 돼요. 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어떤 그래프가 나오든 간에 이 원리를 이해했다면 다 부등식을 풀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프만 풀 수 있어요. 그래프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요약해보면 이런 거죠. 크다라고 한다면 x축보다 어디 있는 걸 찾으면 되는 거야? 위에. 위에 있는 걸 찾고요. 그때 x값의 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3의 x값이니까. 만약에 작다라고 하자면 x축보다 어디 있는 걸 찾으면 되는 거야? 아래에 있는 걸 찾고요. 그때 x값의 범위 찾으면 되는 거야. 그게 끝인 거야. 그걸 여러분한테 지금 이해를 시켜준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가? 왜 이걸 통해서 3의 x값의 범위를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것인가? 만약에 이걸 몰랐다면 지금도 우리 태원이는 집에 가가지고 다 대입해보면서 이게 해인가 아닌가 이러고 있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줄 아니까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주 쉽게 3의 x값의 범위를 찾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2차 부등식의 원리입니다. 자, 내가 여기서 하나를 그려줄 건데 표를 그려줄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고 이해해서 찾아야 되는 게 첫 번째 오늘의 가장 큰 미션입니다. 자, 봅시다. 오늘 나가서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뭐냐? 나가서 뭘 해야 되냐라고 본다면 첫 번째,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을 한 땀 한 땀 연습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이 표를 채우셔야 돼요. 이걸 안 했다! 쳐 맞아야 돼요. 오늘 수업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슬퍼지는 거죠. 그럼 안 된다는 거. 자, 우리가 2차 함수를요, 총 몇 가지로 나누냐면, 이거는 언제적 배웠냐면, 우리가 언제 배웠죠? 이거 중간보다 중요한 거.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쵸? 세 가지로 나누죠. 사실은 6가지예요. 양수일 때도 있고, 양수만 할게요, 일단.
A가 양수였을 때 이차함수 모양이에요, 이게. 오호. 아래로 블록만 있겠죠? 이 아래로 블록이었을 때 우리가 이 이차함수 6개 나누는 건요, 너무 중요해요. 모르면 척 맞습니다. 자, 그래서 X축이 있다고 쳤을 때, 이건 당연히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아주 근본적인 거예요. 약간 구분함 같은 거예요. 근데 없는 놈들이 너무 많아요. 언니 타이머니. 자,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고요. X축과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고, X축과 안 만날 수 있어요. 이거를 뭐로 나눴냐, 태우나? Do you remember? 뭐지 이거? 기억나. 땡땡씨. 아주 뭐지 이거? 어. 찾아봐요. 어. X가 중근이 때가 저 가운데고. 이 X축과의 교점이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 연방이니까 그게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겠고, 그게 바로 실근이 된다. 그래서 얘는 실근이 두 개인 거고, 그래서 얘를 뭐라 썼다? 알파, 베타라고 쓴 거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왜냐, X축과 몇 점에서 만났으니까?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얘는 한 점에서 만났으니까 중근을 가지고 판별식은 뭐가 됐다? 0이 됐다. 얘는 교점이 없어. 실근이 없는 거야. 미안하지만 허근 두 개가 되고 판별식은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이때 이 세 가지 모양을 봤을 때 우리가 부등식을 표현할 때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네 가지가 나와요. 뭐냐? 0보다 크다, 0보다 작거나 크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총 찔게요. 첫 번째 0보다 크다, 두 번째 0보다 크거나 같다, 세 번째 0보다 작다, 네 번째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의 해를 찾는 거야. 찾는데 외워서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개념을 이해해서 찾는 거지. 자, 첫 번째 어떤 x값을 대입해야지 얘가 양수가 나오냐. 그렇다는 거는 어떤 값을 대입해야지 양수가 나오겠냐, 태어나. 대박. 이거 이해하는 겁니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외우는 순간 여러분들은 나한테 배운 애가 아닌 거예요. 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자, 태어나. 양수 나오려면 이 그래프에서는 뭐가 해가 되겠습니까? 어떤 x값이 들어가지? 양수가 되는데 양수가 되겠어요. 위에 있는. 위에 있는 그래프. 이거. 이. 지금까지 나랑 같이 들었는데 그 사람은 어딘가로 하나 적고요. 그죠? 일단 알파보다 작은 x값에 들어가면 양수가 나온다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알파보다 작은 거 하면 양수가 나온다고요.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 해는 뭐냐? x가 알파보다 작고 또 알파 베타 사이는 음수 나오죠? 베타보다 커야지만 이게 해예요. 외우지 않고 이해하는 겁니다. 어떤 x값이 들어가야지 양수가 나오냐? 이런 x값이 들어가야지 양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프로 찍어놓은 거니까 다. 이거 이해 못했다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이해를 못한 거예요? 슬픈 이야기지만 아까 다 열심히 되게 설명해 줬는데 우선 넌 이해했냐? 이해 전혀 못하고 있어요? 집에 가서 영상을 꼭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니 그 그래프 여기 위에 있으면 양수가 아래에 있으면 양수잖아. 아 지금 저기 위로 올라가니까 양수 나와서 위에 있는 게 그래. 아래에 있는 양수. 이런 x값이 들어가면 양수값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겠지만 그게 해가 되는 거지. 걔가 알파보다 작은 게 들어가면 위에 올라가게 되니까 양수인 거지. 그런데 이게 그래프 찍은 거잖아. 알파보다 작은 거 들어가면 양수 나온다고 찍어준 거잖아요. 이게 다 자기 해를 다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보다 작은 거 들어가면 양수 된다고. 성립한다고. 그걸 보여주는 거지 그래프에서. 아까 그걸 한 땀 한 땀 다 설명한 게 다 넣어가지고 언제 구하냐 이거야. 그래프 그려가지고 빠르게 판단하자. 그게 2차 분식의 성질이라고.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떤 거를 대입하면 0보다 커지냐? 일단 알파를 대입하면 0이에요. 알파를 제외한 건 다 0보다 커요. 이거 해는 뭐냐? x가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되겠죠. 알파일 때만 슬프지만 0이어서 안 성립해요. 알파를 제외한 걸 대입하게 되면 다 0보다 크니까 참이 되는 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태어나 얘는 해가 뭐가 되겠냐? 해가 없다. 없어요? 여기 거 대입해도 모든 실수. 모든 실수가 되겠죠? 다 0보다 커지잖아요. 뭐 대입해도 다 0보다 크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가 포함된다 안 된다? 등호가 포함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얘는 뭐가 되겠냐, 얘가?
해 뭐 되겠어? 그거 같다. 아, 그 뭐지? 저것도 그거 아니에요? 알파 때도 성립하겠지. 0도 되니까. 이것도 뭐가 된다? 모든 실수. 뭐 대입해도 다 성립합니다. 얘도 모든 실수입니다. 자, 이제 0보다 작을 때로 한번 가봅시다. 이걸 이해라는 얘기야. 지금 이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요. 그래프를 봤다면 그걸 이해한 대로 저 표를 다 채워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로 내가 정말 슬프지만 어디서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 준이는 뭐 학교에서 배웠다고 하지만 전혀 모르는 것처럼 듣고 있죠. 나한테 처음 배우는 것처럼. 학교에서 이런 거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주겠죠. 원래 안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알려줄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참고로 해줄게요. 0이에요. 그냥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잘 들으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쳐줄 확률은 0이에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확률도 없고요. 선생님이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외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발 외우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열심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외우지 말라고요, 제발. 자, 0보다 작은 거는 어떤 x값이 더 0보다 작겠냐? 당했지만 요 사이에 있는 값이 들어가야지 0보다 작아지겠죠. 그러면 알파부터 x는 베타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얘는 해가 없어요. 없어. 해가 0보다 작은 게 뭐 대입도 0보다 작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해가 없어요. 얘도 해가 뭐 작은 게 없잖아요. 뭐 대입해도 안 나와요. 0보다 작은 게 안 나옵니다. 자,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면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x는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죠. 얘는 해가 있냐 우리 준이야?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지. 알파일 때 0, 딱 하나 버리죠. 0보다 작은 건 없어요. x가 알파만. 좀 이런 게 좀 특이하지 않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얘는 해가 있냐 없냐? 없죠. 0인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잖아.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 모든 실수인 케이스. 자, 선생님 제가요 항등식을 배웠거든요. 그럼 이건 항부등식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럴 수 있잖아. 항상 만족하는 등식이 항등식이었잖아. 그러니까 항상 만족하는 부등식은 항부등식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 가능성이 있잖아. 하지만 아쉽게도 아닙니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우리가 절대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이름이 좀 달라요. 내가 안 지었어요.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내가 안 줬다.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나중에 배우겠지만 항상 모든 실수에 항상 만족하는 부등식을 뭐라고 부른다? 절대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잘 몰라도 돼요. 아직 안 나와도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 없는 것도 있겠고요. 또 이렇게 좀 특이한 상황들에 대해서는요. 문제도 출제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완벽하게 이해했다면 위로 볼록인 것도 다 해를 찾을 수가 있겠죠. 이 그래프가 위로 볼록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이걸 다 찾을 수 있겠죠. 이거를 집에서 다 해보는 거야. 혼자서. 그래서 이 표를 다 채운다 안 채운다? 채우는 거야. 이게 개념의 시작인 거야. 이것만 채우잖아요? 그럼 2차 부등식의 모든 개념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하는 놈들이 있어요. 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문제를 막 풀어요. 미친놈이죠. 근데 그 미친놈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걸 다 채워보면서 이해를 하시면요. 오늘 수업을 지금 백양고 친구들이 좀 제정신이 아니라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어저께 온 그 휴일증이 아직 있어가지고 지금 정신이 약간 가출된 상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요. 오늘 진짜 2차 부등식을 진짜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이것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없다. 어떻게 이것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쉽게 설명했거든요. 그 영상을 꼭 보시고 집에서 이걸 다 채워 오셔야 돼. 채워 오잖아요? 다음 시간에 나랑 같이 이셀에 풀 때 너무 쉽게 풀릴 거예요. 너무 쉬워. 머릿속이 되게 막 돌아다녀. 그래프가 돌아다녀. 너무 좋아. 그러면 쉬워지는데, 넌 누구니?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 해본 적도 없다. 그러면 앞에서 뭐 식으로 샀다고 하면 뭐라고 식으로 샀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너무 슬픈 거죠. 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공부해주는 방법 알려줬어도 안 해오면 난 다 안다니까. 난 다 아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서 한 땀 한 땀 이해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셀에 보면 어디 있죠? 몇 페이지에 있죠? 표가? 몇 페이지에 있죠? 여기 있네요. 여기. 요거 해준 거예요. 요거 페이지 130페이지 요거 외우지 말고 이해하라고 해준 거예요. 그죠? 130페이지. 제발 좀 해오세요.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필강은.